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무조건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3년 안에 무조건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 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신도 아닌데 3년 후에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좀 자극적이기도 한데요. 그쵸. 이 3년의 의미가 이제 2차 하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3년이 2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는데 제대로 된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골라보자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장이 좋았을 때는 누구라도 돈 버는데 주식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백약이 무효거든요. 올라갈 때 좀 더 올라가는 아파트, 내려갈 때 좀 잘 버티는 아파트를 고르는 게 우리는 방법이거든요. 시장 가치라고 이제 부동산 시장 흐름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이느냐를 봐야 되고요. 그 지역에 랜드마크 아파트가 있어요. 2017년부터 2021년 고점까지 얼마나 올랐느냐를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프를 추이를 보면 2배 정도 올랐는 아파트라면 시장 가치가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지나치게 많이 오른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 아파트들은 오히려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얘가 왜 이리 많이 올랐지? 만약에 뭐 개발 호재 같은 게 좀 생겨서 지금 없는 가치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오버슈팅 되면 안 돼요. 그 GTX가 대표적이거든요. 네. GTX 좋아요. 미래의 골드라인인데 그 의왕의 모 아파트가 분양가가 5억 몇천이었거든요. 이게 16억인가 18억까지 올라가거든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아파트가 서울 마포에 있는 아파트와 같은 가격이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오버슈팅이라는 얘기예요. 랜드마크 아파트 정도 올라가야지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만약에 꺾였을 때 하락폭도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역세권이냐 학군이냐 브랜드가 어떻게 되느냐 뭐 1군 브랜드 아파트냐 이런 걸 따져야 돼요. 당연히 많이 갖추면 가격이 올라가겠지.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고급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서 세대수가 크면서 브랜드 아파트에 역세권에 학군도 좋고 학원가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런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다. 한 30억 들고 오십시오. 대치동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의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100% 완벽한 아파트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건 내재 가치를 좀 봐야 되거든요. 내재 가치가 뭐냐면 땅이에요. 개포주공이 5층짜리 아파트인데 이제 새 아파트가 됐단 말이에요. 높게 많이 지을 수 있느냐가 용적률입니다. 이 땅의 용적률을 많이 받을수록 아파트를 더 많이 짓겠죠. 그럼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포주공이 5층짜리일 때 용적률이 80%였습니다. 새 아파트를 지으면 한 250%, 270% 용적률 받거든요. 조합원들보다 2배 정도 많은 일반 분양이 나오니까 사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물론 지금 그런 5층짜리 아파트 찾기는 어렵습니다. 없죠. 없는데 어떻게든 대지 지분이라든지 용도 지역이 좀 뭐 준주거라든지 아니면 종상향이 될 수 있는 이런 아파트 이런 걸 골라보는 것도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은 새 아파트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새 아파트를 못 짓다 보니까 서울은 항상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4만 호 정도 넘었다가 최근에는 뭐 2만, 3만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년에는 서울 입주 물량 더 줄어듭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입주 물량은 전세에도 영향을 주고요.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거든요. 사실 그것도 약간 난센스이긴 해요.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데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2017년, 18년 서울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서울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은 그것도 부족해요. 더 나와야 되는데 지을 수가 없어. 땅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유일한 땅이 그 여의도에 그 파란 지붕이 있는데 거기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으면 참 좋겠다는 세종으로 이전을 해도 아마 그 땅은 남겨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은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최근 신통기획 많이 발표하고 있잖아요. 물론 오래 걸립니다. 지금 추진해도 아마 빨라야 15년? 신통도 그렇게 해요. 아무리 신통이라도 신통방통하지 않거든요. 지금 벌써 조합하고 서울시하고 막 분쟁도 생기잖아요. 빨라야 15년이고요. 저는 20년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들은요, 이주하는 데만 2, 3년이 걸려요. 이주하고 공사하고 끝나는 데만 6년이 걸려요. 근데 어떻게 10년 만에 되냐고. 진짜. 그래도 저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랜카드 효과라고 하는데 안전진단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다 걸죠 이제. 경축 붙일 때마다 가격 올라갑니다. 단계별로 올라가는 과정을 밟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인 것 같고요. 서울이 아닌 지역들, 부산은 조금 예외고요. 우리나라 2대 도시이기 때문에 그나마 재건축이 좀 됩니다만 나머지 지역들은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저는 좀 새 아파트 위주로, 특히 신도시, 1기 신도시 빼고요. 1기 신도시는 조금 노려볼 만해요.
제 책에도 일기 신도시 언급하긴 했는데 네. 우리 일반적으로 선호도 높은 분당이나 뭐 일산이나 평촌 정도 관심을 가져도 좋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뭐 3번이나 중동으로 가셔도 좋은데 3번 중동도 비싸요. 요즘 많이 올랐습니다. 일기 신도시 때 15년 걸립니다. 15년에서 20년 봐야 돼요. 아무리 특별법 만들어도 10년 안에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을 투자할 때는 나 빨리 입주해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계단 밟아서 한번 올라가 볼래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빨리 입주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희 사촌 누나처럼 아파트를 지금 재건축에 르엘 네. 안 들어갑니다. 자기는 싫대요. 기다리기 싫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든 일반 분양을 사서 그냥 바로 입주하고 싶대요.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경기도나 수도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를 봐야 되는데 경기도 인천은 3기 신도시가 또 분양가가 굉장히 메리트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청약을 일단 해보셔라. 6월 달에 했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동작구 수방사. 네네. 우리는 우리는 수방사만 기억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수방사가 일반 분양이 645대 1인가 나왔거든요. 645대 1이면 1, 2, 3학년 합쳐서 1등 아니겠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죠. 학교 다닐 때 반에서 1등도 못 했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근데 다른 좋은 거도 많이 있었거든요. 남양주 왕숙 신도시도 있었고 전용 59가 3억 3천에 나왔어요. 3억대 아파트 없죠, 진짜. 신도시인데 남양주면 어때? 다산 신도시 가격이 얼마인데요? 왕숙 신도시 규모가 1지구 2주가 합치면 6만 8천 호예요. 거기에 GTX까지 들어옵니다. 남양주라고 무시할 문제가 아니고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2030년 입주거든요. 7년 후에 3억 3천 분양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 맞추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불가능한 숫자예요. 우리는 2030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2023년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청약을 안 하냐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올리지 않을까. 추정이니까. 네. 근데 저는 못 올리려고 봅니다. 왜요? 사장님, 3억 3천은 불가능합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건축비도 올라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 사장이 뭐라 그럴까요? 너 때문에 내 목 잘리는 거 보려거든요. 네 돈으로 하니? 그냥 해. 국민 세금으로 짓는데 국민과의 약속인데 뉴스에 나오겠죠. 정부가 약속도 안 지키고 추정 분양가 해놓고 가격 올린다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굳이 내 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국민 세금으로 어차피 서민들을 위해서 짓는 아파트에 왜 굳이 욕을 먹으면서 가격을 올리려고 할까?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9월, 12월 물량 절대 놓치지 말자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고 3기 신도시는 아직 2027년 정도에 본청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일단 당첨되고 2027년까지 계약금 10% 3,300만 원 준비하면 되고 2030년까지 3억 3천 준비하면 되는데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3억 3천에 50% 대출 받으면 한 1억 7천 정도 7년 동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거 뭐 있어. 우리 2030들한테 엄청난 기회다. 그러네. 자금이 없는 분들도 돈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사전 청약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격 요건 되시는 분들은 꼭 공공 분양 아니더라도 청약을 해야 되고요. 집 있는 분들 있잖아요. 청약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2차 하락이 올 때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분양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전매가 되면서 피가 떨어져요. 그런 거 하나씩 사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 2013년에 동탄 이신도시가 그랬거든. 그 분양권 사신 분들이 꽤 많은 투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이 좀 되시는 분들은 목동을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목동이 지금 안전진단 9단지인가 11단지 빼고 다 통과했고 9단지 11단지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목동이 교육 환경이 너무나 좋죠. 용적률이 낮아요. 110에서 150% 정도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잘 나올 겁니다. 목동 들어갈 돈은 없어 라고 하면 저는 상계동에 상계주공이 1단지에서 16단지까지 있거든요. 15단지는 이제 공무원 임대 아파트고 상계주공은 이제 좀 멀긴 한데 거기도 창동역에 GTX 들어올 겁니다. 거의 신도시급이거든요. 목동도 그렇고 규모의 경제가 먹히기 때문에 거기도 장기적으로 재건축을 노리고 충분히 들어갈 만한 지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이 필요하신 분들, 뭐 자녀 교육이나 부모님 봉양이나 신혼이라고 하면 너무 타이밍 잡지 마시고요.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죠. 부모님 봉양해야 되는데 아버지 기님만이 얘기 들어보니까 2차 하락이 뭐 나중에 온다는데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아들아 딸아 부TV 보니까 뭐 기다려라네? 제가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용기를 내라는 거지 지금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면 하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 2차 하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 올 수도 있고요. 온다고 해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공포가 지배되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 하나 있는 분들은 그냥 하나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2차 하락이 오면 용기를 내서 추가 자금으로 하나 더 사는 전략이 필요한 거지. 외줄타기, 현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사야지. 그 상황 오면 굉장히 무서워서 대부분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바닥, 완전 바닥은 아무도 모르죠, 사실. 그렇죠. 막상 오면 또 무섭습니다. 맞아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